올해 이제 아시안 게임 열리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네. 2026년 아시안 게임이 일본 그 아이치현 그 중심 도시인 나고야시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나고야에서 이 개최되는 이 아시안 게임의 공식적 명칭은 제 20회 하계 아시안 게임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개최 시기는 잠정적으로는 한 9월 정도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이 그 아시안 게임은 일본에서는 그 두 번째 열리는 하계 아시안 게임이고요. 첫 번째 개최는 1958년이었습니다. 도쿄였죠. 그 다음에 70년 만에 일본이 다시 아시아 그 최대 종합 스포츠 대회를 이번에 나고야에서 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회의 특징이 단일 도시 개최가 아니라 아이치현 전체를 활용하는 광역 분산형 모델이라는 것이 재밌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철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시안 게임을 특정 도시가 아닌 광역형인 어떤 그 광역 분산형 모델을 갖고 적용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아시다시피 이 아이치 나고야 공동 개최라는 게 상당히 좀 익숙하지가 않은데요. 왜냐면 이게 도시 물론 요번에 이제 밀라노 코르티나 같은 경우 이제 도시의 개념이었는데 이거는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죠. 경상남도와 부산 이런 전체 그러니까 큰 하나의 현이 있고 그 메인 도시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형태인 거죠. 그다음 그렇죠. 인천, 경기도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이 아이치현과 나고야에서의 이러한 그 광역 분산형 모델은 좀 독특한 형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를 우리 오늘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이치 나고야 공동 개최를 왜 할까요? 아이치현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좀 알아야 되는데 아이치현은 일본 여러분들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이게 중간입니다. 중간에 위치한 그 지역이고요. 일본 제조업의 핵심 거점이에요. 특히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가 바로 이 아이치현입니다. 여기가 그 나고야랑 그 이 아이치현 전체가 일본에서 4위권 정도의 인구 규모를 자랑하는 중부 지역 아주 최대의 도시인 나고야를 포함하고 있고 도요타 그룹의 본사가 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부 공항 국제공항인 국제공항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고야 항을 갖고 있어서 대형 항만들이 여기로 드나드는 수출입의 또 본거지가 돼서 결국 이 아이치현과 나고야는 경제적인 기반, 교통 인프라, 또한 일본의 기업, 뭐 세계에서 거의 탑권에 드는 그런 생산력을 자랑하는 도요타의 그런 본거지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산업 전진기지로의 역할을 하는 도시이고 지역이다. 그렇다면 나고야시는 또 어떤 도시일까요? 나고야시는 아이치현의 현청 소재지예요. 또한 여기는 중부 최대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인구가 약 23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러고요. 일본 보통 3대 도시에 들어간다고 해요. 여러분들 일본 3대 도시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어디예요? 도쿄, 오사카, 삿포로 틀렸습니다. 도쿄, 오사카, 나고야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3대 도시 하니까 후쿠오카를 얘기하는 사람인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후쿠오카 굉장히 여러분들 라면 드시러 많이 갔는데 후쿠오카 아니고요. 나고야입니다, 나고야. 그래서 도쿄, 오사카, 나고야가 일본의 3대 도시고 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기 참 그 철도 항공적 우수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철도로 들어가기도 좋고 또한 이 항공 비행기 편을 통해서 접근하기도 좋은 곳이다. 그래서 대회의 개폐식을 나고야의 여러 시내 경기장에서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그 아시안 게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열리나를 봤더니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을 이용하는 게 지금 이번 아시안 게임의 특징입니다. 나고야 시내의 주요 경기장을 보니까 나고야 돔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명칭은 이제 뭐 바뀔 것 같은데 여기서 야구를 한다. 그 다음에
팔로마 미주오 스타디움이라는 데인데 여기서 육상. 그래서 나고야 시립종합체육관에서 실내 종목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기존 프로스포츠와 국제대회를 치렀던 그러한 공간을 운동장을 그대로 쓴다라는 특성이 있어요. 굉장히 경제적이죠. 그리고 아이치현 내 분산도 개최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일부는 아이치현 내에 나고야 말고 딴 데서 하는데 도요타시에서 축구 경기의 일부분, 오카자키시에서 수영, 체조 이런 경기 일부분, 그 다음에 도요하시시에서 구기 종목들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고야를 포함한 아이치현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경기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수영 종목이라든지 몇 개의 종목은 도쿄의 기존 국제규격 수영장을 활용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도쿄까지도 연장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 아시안게임은 특정 도시에서만 다 했는데 이제는 나고야 중부에서 완전히 동쪽 관동 지방인 도쿄까지 넘어갈 수 있다. 이게 거리가 나고야에서 도쿄까지가 350km나 된다고 그래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새로운 시설을 짓지 않는다는 원칙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야기했듯이 재밌는 거는 요번 2026년 나고야 아이치현 하계 아시안 게임의 특징은 경제적이다. 새로운 걸 짓지 않는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선수촌은 그럼 과연 어디다 지을까요? 선수촌은 대형 선수촌 단지는 짓지 않습니다. 대신에 여기서 재밌는 게 나와요. 나고야항의 크루즈선에 정박되는 데서 사람 그 선수들이 묵는다 그래요. 크루즈선에서 묵는다. 좀 낭만이 있는데 조금 이상하긴 이상하죠. 이 나고야항은 아까 얘기했던 일본 5대 항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대형 크루즈선이 들어와서 정박할 수 있고 여기에 4,000명 정도가 크루즈선에 자는 거예요. 크루즈선의 방에서 우리 선수들이 숙식을 해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항만 인근의 임시 숙소를 또 이용한다고 그래요. 컨테이너형의 어떤 모듈의 숙소, 항만 인근 부지도 활용하고 대회 후에는 이건 철거될 거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항만 중심의 어떤 형태예요? 임시형 선수촌을 쓴다. 좀 약간 특이하죠. 이게 바로 경제적인 모형을 새롭게 시험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치 나고야가 그렇다면 왜 선택됐을까를 보면 일본 내부 사정 때문에 그래요. 일본 내부에 좀 사정이 있습니다. 무슨 사정일까요? 도쿄올림픽 이후 일본의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왜냐면요 2020년은 어떤 때였어요? 그렇죠, 코로나 때예요. 코로나가 발발했을 때 일본이 이 도쿄올림픽을,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올림픽은 통상적으로 그 8년 전 이전에 이미 정해져요. 그러니까 보통 8년 전 이전에 그 IOC 총회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코로나가 일어날지 어떨지 몰랐어요. 그리고 지금 일본은 거의 무관중으로 도쿄올림픽, 물론 이제 부분적으로 관중도 들어왔지만 도쿄올림픽을 진행을 하니까 비용 엄청 증가됐죠. 코로나 무관중 또 경험하게 됐죠. 각종 또 스캔들이 또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국민적 피로가 축적됐다. 너무 피곤해. 야, 근데 6년 만에 다시 또 하니? 국제 이벤트를. 이런 형태의 그 논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쿄는 다시 대형 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하는 거에 대한 부담이 셌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오사카, 후쿠오카가 좀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일본의 제2도시라고 알려진 오사카가 사실은 이렇게 국제대회를 유치하면 좋은데 약간 좀 부정적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재정 부담이 제일 커요. 지금 일본도 경제 사정이 아주 좋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 다음에 또 사후 유지 관리비도 굉장히 많이 들고. 그래서 결국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일본 중부의 산업의 메카인 아이치현이 떠오르게 됐고 그 중심에 있는 나고야를 중심으로 한 다른 형태의 개최 방식이 정해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바로
저비용 모델의 실험적 무대였다. 아이치는 도쿄 쪽보다 상대적으로 국제 이벤트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규 건설을 최소화시키고, 아까 제가 했잖아요, 항만의 크루즈선에서 우리 선수들이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에 대한 형태로 새로운 실험을 하기에 적합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교통 인프라도 아까 얘기했듯이 너무 좋아요. 중부 국제공항에서 들어오기 좋죠. 신간센으로 도쿄 오사카 쫙 연결 잘 되죠. 항만이 이 물류 인프라 대형 선박 들어왔다 나갔다 잘 돼요. 그러니까 사실 물리적 접근성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 나고야 아이치현의 이러한 그 확대적인 개최는 굉장히 실험적이지만 재밌는 형태가 되고, 제일 중요한 거 돈을 아낄 수 있다. 또 지정학적 의미도 존재합니다. 결국은 과잉 투자 없는 스포츠 이벤트 어떻게 유치할까? 우리 이게 전체적인 우리의 숙제인데 이걸 한번 해보자. 그 다음에 저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환경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거거든요. 새로 뭔가를 짓는다는 거, 또는 새롭게 뭔가를 하면서 비용도 많이 투자되게 되고 우리 기후변화에도 대응할 수 없는 것보다는 있는 걸 활용하자는 차원이 중요하다 보는데, 이거 굉장히 잘 됐고요. 그래서 결국은 일본의 이러한 관리형과 효율형의 스포츠 대회를 앞으로 아시안게임이 나아갈 방향을 이야기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향후 우리 좀 관전 포인트 있습니다. 선수 숙소 과연 만족할까요? 근데 저는 낭만 있을 것 같아요. 크루즈에서 숙박하고, 여러분들 크루즈 가면 그 댄스 같은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한 이벤트가 다양합니다. 저도 옛날 북유럽에 물론 이제 1박 2일짜리 크루즈여서 아주 짧게 가는 크루즈였지만, 그 이제 그 크루즈를 한번 타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 크루즈 배에 아주 그냥 숙소 굉장히 많아요. 거기서 수영장도 있고, 배 안에 수영장도 있어요. 야외 수영장. 그런 데도 가볼 수 있고, 또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음식, 뷔페 음식으로 할 수도 있고, 취해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과연 선수들의 만족도에 얼마나 부합할 수 있을까. 또한 이 분산 개최에 대한 운영 효율성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재정 적자를 어느 정도 우리가 메꿀 수 있을까. 사후에 이러한 시설들을 어떻게 활용할까도 우리의 또 하나의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2026년도 일본 하계 아시안 게임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영상 준비해 봤는데요. 좀 정리하면 2026년 아시안 게임은 아이치현 전 지역에서 열린다. 그 다음에 그 중심에는 뭐냐? 나고야시가 있다. 그리고 항만을 중심으로 한 임시 숙소를 만들고 거기에 선수들과 스태프들이 묵으면서 또 경기에 임하는 그런 재밌는 형태, 여지껏 보지 않았던, 한 번도 보지 않았던 그런 형태가 등장하게 된다. 아주 그냥 이거는 뭐 새로운 형태예요. 어떻게 보면 개벽한 이런 형태죠. 그리고 또한 기존 시설을 최대 사용한다는 그런 절약형 이벤트였다. 그리고 또한 이런 광역 분산형 모델을 통해서 우리는 색다른 형태의 실험을 해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번에 일본의 그 하계 아시안 게임은 국제 스포츠 대회에 국가가 어떻게 임해야 되는지에 대한 색다른 시험의 장이 될 수도 있다. 과시가 중요한 게 아니다.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어떻게 효율을 선택할 것인가가 이번에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러한 모델이 앞으로 우리 국제 스포츠 이벤트, 동계올림픽, 하계올림픽 또는 월드컵, 아시안게임 이런 데의 스포츠의 표준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일본만의 요번에 어쩔 수 없는 특수한 상황으로 끝날까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측면을 갖고 주목해 보신다면 앞으로의 스포츠 이벤트가 어떻게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은 부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여러분 수업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국제관계에서의 스포츠가 과연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 국가의 재정이라든지 효율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율할 수 있는 형태로
어떠한 실험들이 계속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주목하고 보시면 또 많은 공부가 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